동맹국 덕분에 창고는 터져나갈 듯 가득 찼고 거리는 군대의 보호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국민들은 그 풍요를 뒤로한 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지도자는 자신이 임명한 장군들의 전하를 도청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동맹의 요새 안에서 지금 도대체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은 40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가 잠들어 있는 어느 유령 창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4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5천억 원이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웅장해지는 숫자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현금이 아니라 아무도 사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는 재고 물량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벨라루스라는 국가 자체가 거대한 유령 창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장 마당에는 어제 만든 트랙터와 냉장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노동자들은 땀을 흘리고 에너지는 소비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시장이 아니라 창고로 직행합니다. 재고율이 무려 월 생산량의 90%를 넘어섰습니다. 10개를 만들면 9개가 갈 곳 없이 썩어간다는 뜻입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이 지표를 사장 자본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의 피가 도는 법인데 지금 벨라루스의 혈관은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창고에 쌓인 저 40억 달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먹어야 할 빵이고 아이들의 교육비이며 국가의 내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고객이었던 러시아가 전쟁의 늪에 빠지며 지갑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계속 만드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독 자체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물건이 넘쳐나서 난리인데 정작 국민들이 매일 찾는 슈퍼마켓 선반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비극의 이면에는 독재자가 국민들과 맺었던 가장 원초적인 계약의 파기가 숨어 있습니다. 정치와 자유는 내가 가질 테니 적어도 너희 식탁 위에 고기와 빵은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현재 벨라루스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18%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당근 같은 필수 채소 가격은 무려 27%나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이 국민의 생존권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국가가 농업 보조금으로만 7억 달러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말이죠. 거대한 식당 주인이 손님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서 옆집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나르는 꼴입니다. 이제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돈은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에 불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거나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물건이 넘쳐나서 난리인데 정작 국민들이 매일 찾는 슈퍼마켓 선반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먹여 살릴 가장 똑똑한 머리들이 이 절망적인 식탁을 떠나 아예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고 기계는 새로 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설계하고 기계를 돌릴 사람이 사라지는 건 복구가 불가능한 재앙입니다. 지난 5년간 이 나라를 탈출한 사람은 확인된 수치만 60만 명에 육박합니다. 거대한 여객선에 물이 차오르자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한 항해사들과 기관사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떠나버린 꼴입니다. 공장은 돌아가야 하는데 기술자가 없고 병원은 열려 있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합니다. 국가라는 유기체가 서서히 뇌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자국민 60만 명이 빠져나간 자리를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15만 명으로 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밀 시계가 고장났는데 망치로 두드려 고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오늘의 굶주림을 견딜 바에야 차라리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국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정작 루카셴코의 곁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관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독재자의 면전에서 박수를 치며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그 총구를 유지하는 힘은 관료들의 비겁한 복종에서 나옵니다. 루카셴코는 그를 향해 무능의 극치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죠. 해임된 수보틴이 단상을 내려가는 순간 수백 명의 엘리트 관료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루카셴코의 판단이 틀렸다는 집단적인 항명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호랑이의 발톱이 빠졌다는 것을 숲속의 모든 짐승이 알아챈 꼴입니다. 부하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자 독재자는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도청입니다. 자신이 직접 임명한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을 KGB를 동원해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까발린 겁니다. 부하들의 뒷담화까지 낱낱이 듣고 있다는 그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격식과 위엄은 사라졌고 오직 비겁한 의심만이 궁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군대가 총구를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장교들 사이에서는 이미 모스크바를 위해 죽을 순 없다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올리가르이들은 루카셴코 몰래 유럽연합의 법원에 제재를 풀어달라는 뒷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방 싸움에 정신이 팔린 사이 이 나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핵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벨라루스 땅에는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와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슈니크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 전체가 NATO의 정밀 타격 리스트 최상단의 이름을 올린 자발적 인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깡패의 위협을 피하겠다고 더 힘센 폭력배를 집안에 들였는데 그 폭력배가 우리 집 거실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꼴입니다.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러시아 본토를 치기 전 가장 먼저 지워질 곳은 발사대가 설치된 벨라루스의 도시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이제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핵을 가졌으니 누구도 못 건드릴 것 같나요? 오히려 주변국들은 이 나라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담장은 단순한 심리적 장벽이 아닙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철의 장막이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협상 대신 철의 장막을 선택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첨단 보안 펜스를 세워 벨라루스를 거대한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웃집에 오물을 던지며 시비를 걸다가 결국 우리 집 앞마당에 3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세워진 꼴입니다. 국경 검문소에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화물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농산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라는 유기체는 서쪽으로 뻗은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왔는데 그 혈관이 통째로 묶여버린 겁니다. 현장의 관료들은 이제 대놓고 태업을 벌이며 러시아군에게 전달되어야 할 군수물자, 서류를 고의로 늦게 처리합니다. 루카셴코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사보타주가 물류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서쪽으로는 철문에 막히고 내부에서는 관료들이 등을 돌린 사면초가의 상황. 벨라루스가 푸틴의 손을 잡으며 꿈꿨던 무적의 동맹은 이제 역사상 가장 비싼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식탁을 팔아치운 결과가 바로 지금 민스크 거리의 차가운 정적입니다. 비유하자면 벨라루스는 지금 주인이 다른 사람의 도박,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집안의 기둥을 하나씩 뽑아 팔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둥이 다 사라진 집이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죠. 루카셴코는 서방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며 정치범을 석방하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번 찢겨나간 국민과의 신뢰, 그리고 이미 핵인질이 되어버린 지정학적 운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공포와 억압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40억 달러에 썩어가는 재고와 18%의 인플레이션은 벨라루스가 지불하고 있는 동맹의 비용입니다. 자국민의 배고픔을 외면한 권력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창고에 쌓인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질지 아니면 국민들의 분노가 먼저 폭발할지 세계는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파산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